9월 18일 오늘 일본 야구 오늘 일본 야구는 전체 경기가 다 있는 날입니다. 일본 야구 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 야구가 좀 많이 어렵죠. 어려운 만큼 조금 과감성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고요. 불펜 방아도 좀 많이 나와가지고 불펜 전력들을 우리가 감안하고 들어가겠지만은 그대로 다 나오는 것도 아니기는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어렵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는 메이저리그 4연승 요즘 메이저리그 배당 짜기가 어려워가지고 배당은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4연승 꾸준하게 한 박스씩 가지고 오고 있고요. 어제 해축은 좀 전반적으로 좀 무난했죠, 그죠? 나간 세 박스가 전부 다 들어왔다. 제가 부주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배팅할 때 참고하라는 의미로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요거는 뭐 맞춰도 연승이나 올킬로 치는 게 아니니까요. 만약에 이제 주력에서 마음에 안 드시는 픽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배당이 좀 아쉽거나 그럴 때 좀 참고하라는 의미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가볼게요. 요미우리 대 요코하마 경기. 약간 이 경기도 역시 좀 애매한 구석들이 좀 있는 경기입니다. 일단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니치 상대 홈에서 두 경기 승리를 거뒀고요. 이제 하루 쉬었습니다. 약간 이제 선발들이 약한 선발들을 좀 만난 경향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봐줄 거는 주니치 불펜을 공략했다는 부분이에요. 박마이가 주니치가 기대치가 아주 높진 않은데 주니치 불펜까지 어느 정도 공략에 성공했다는 부분은 방망이 티어를 약간은 좀 올려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고요. 최근에 경기들이 이제 홈에서의 경기였기 때문에 오늘도 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분위기를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토대는 좀 마련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코하마는 히로시마 상대로 1승 1패를 좀 나눠 가지면서 이제 여전히 순위 싸움을 좀 치열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히로시마하고 한 경기 차이예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코하마도 이제 희망을 좀 품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타격감은 뭐 꾸준한 상태인데 최근에 약간 좀 중둔감도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직전 경기에서 대폭발을 한번 하면서 여전히 타격감이 살아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고 근데 여기는 부상자가 하나 있어요. 야마모토 유다이라고 그 포수인데 빠따도 잘 쳐. 올해 아주 라이징 스타 중에 한 명인데 그 친구가 부상으로 좀 빠져 있다는 부분은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투수들의 평가도 상당히 좋아. 굉장히 좀 편안함을 좀 많이 느끼는 그런 인터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국대 감독이 올 시즌 가장 주목하고 있는 3명의 선수를 뽑았는데 그 3명의 선수 중에 한 번 들어갔어. 그래서 다음에 아마 국대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카이 타코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르저지 메리트가 좀 많이 사라져가지고 이 친구가 국대 뭐 주전으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국대에 뽑힐 것 같긴 해. 근데 그 정도 선수가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2명을 누구 뽑았더라? 다카시 히로토랑 사이키 히로토였나? 아무튼 그 정도 급의 기대치라고 얘기를 했어 감독이. 빠따는 뭐 제일 좋죠. 타율이 3할이 넘나 그럴 거야. 지금 뭐 최근 타율은 내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사실 중후반까지 3할 넘는 거는 했고 아무튼 국대 감독이 그 정도로 언급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기대치 있는 선수가 빠진 거니까 좀 아쉽기는 하겠죠. 자, 일단 오늘 선발은 그리핀이 나옵니다. 최근에 피칭은 뭐 꾸준꾸준해요. 최근 3경기 연속 이제 컬스를 찍어주고 있고요. 6이닝 2실점 피칭. 계속 6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뒤에 경기는 7이닝 1실점으로 최근에 폼은 뭐 쏘쏘하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핀은 이제 볼질 문제가 있는 전형적인 외국인 유형의 선수거든요. 구위가 아주 좋은 선수고 근데 이제 볼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원정에서 조금 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은 볼질이 그래도 좀 줄어들었다는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요소 같기는 합니다. 이 선수가 원래 이제 홈에서 좀 잘 던지는 특징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볼질러는 홈에서 더 잘 던지기 마련이거든요. 통상 그래, 거의 그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조금 이제 기복이 좀 심하다 보니까 홈에서 좀 안 좋았던 경기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뭐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홈에서는 기대치를 조금 올려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긴 합니다. 요코하마는 이제 홈에서 두 번 만나서 4이닝 1실점 7이닝 1자책으로 뭐 쏘쏘했고요. 일단 뭐 요코하마 타선의 특징은 우타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핵심 타자들이 거의 우타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리핀은 뭐 거의 9위로 좀 찍어 누르는 그런 피칭을 좀 많이 하는 선수라 가지고 그런 뭐 우타자 상대의 뭐 단점이 아주 크게 드러날 정도의 투수까지는 아니긴 합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보여지긴 하죠, 그죠? 요코하마 상대로도 뭐 아주 나쁘고 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뭐 소소한 거죠 오히려. 괜찮은 거죠. 일단 잭슨 여름 구간에 좀 많이 부진했어요. 예, 잭슨이 이제 머리도 길고 더워 보여, 그지? 열사병 이슈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름에 조금 부진했는데 일단 최근 8월 9월 달에는 2점대 초중반대 찍어주면서 최근의 폼은 괜찮긴 괜찮습니다. 일단 기대치는 컬스급의 피칭을 그래도 꾸준하게 좀 보여주고 있다. 요 부분이 이제 있고요. 일단 부진했던 7월에 요미우리를 두 번 만났는데 한 경기는 잘 던졌어요. 한 경기는 7이닝 4실점 패전을 했고, 근데 어쨌든 부진했던 기간에도 요미우리를 만나서 괜찮은 피칭을 했다는 거는 그래도 최근에 폼이 좀 회복한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도 좀 기대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긴 보여지죠. 예. 일단 요미 원정에서 한 번 던진 적이 있는데 6인 1실점으로 잘 던졌다. 상대 전적은 13승 7패, 그리고 홈에서는 6승 4패로 요미우리가 조금 좀 앞서 있는 그런 매치업이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선발의 기대치는 저는 좀 비슷비슷하다고 봐요. 예, 최근 폼만 봤을 때 안드레 잭슨이 조금 나은 감이 있긴 있는데, 잭슨도 이닝팀 기대치가 최근에 조금 좀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홈에서 던지는 그리핀의 장점도 좀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선발에서의 기대치는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빠따 기대치는 요코하마 쪽이 조금 낫다고 손을 좀 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불펜 사이드에서는 요미. 그래서 엘드리차님 별풍선 42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엘드리차님 고맙습니다. 917. 이길 날마다 이렇게 또 보내주시는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배당만큼이나, 오늘도 좀 타이트해 보이는 그런 매치업이라고 좀 보여지기는 보여지는데, 제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최근에 경기들, 홈에서의 경기들이 있었고, 그 경기들을 승리를 좀 거뒀다는 부분들, 방망이 확신은 사실은 저도 아직은 잘 없어요. 그죠? 요미우리가 빠따가 완전히 올라왔는지 어쨌는지. 최근 두 경기의 득점력은 좀 좋기는 좋았는데, 네, 그래도 거기에서 주니치 불펜을 상대해서 그래도 득점력을 좀 올렸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봐줄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고요. 그래서 요미우리 승사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고, 요미우리 승마 6.5는 언오버가 약간 좀 어려운데, 그래도 요 경기는 좀 오버를 좀 봐야 될 경기가 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이 두 선수가 나온 매치업들을 제가 다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봤는데 오버 경기가 조금 많기는 많았어요. 네. 양팀 다 타격감도 뭐 소소한 편이고, 요미 빠따가 조금 좀 걸리는 부분이죠. 이 양반들이 빠따 기대치가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양반들이라 가지고, 예, 또 답답한 그런 흐름이 나오면 좀 그럴 수 있다. 근데 나는 왁구이 아저씨 있잖아. 왁구이 아저씨가 요미한테 좀 안 좋긴 했는데 이군에서의 성적도 좀 좋았고, 그날도 뭐 피칭도 아주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잘 털어먹는 모습을 보면서 티어를 살짝 올려봤어요, 저는. 자, 다음 경기는 야쿠 대 히로 경기이고, 야쿠는 이제 한신상대 2패를 당했습니다. 일단 뜨거웠던 방망이가 두 경기 연속 좀 침묵하는 부분은 좀 아쉬운 대목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홈으로 돌아오면 홈에서 빠따 기대치는 좀 높은 팀이기 때문에 이 빠따가 조금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도쿄돔은 그냥 반반, 거의 반반 구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따가 뭐 파크 팩터 한번 봐드릴게요. 이따가 그냥 거의 반반 구장일 거예요. 도쿄돔은 약간 투수인가? 몰라. 잘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자, 히로는 이제 요코하마 상대로 크게 득점을 좀 가져가면서 이제 길었던 연패를 좀 끌어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고요. 예. 근데 히로도 최근에 좀 경기력이 좀 아쉽긴 아쉽죠, 그죠? 예. 불펜의 불안감도 꽤나 좀 커져 있는 시점이고, 그래도 히로시마의 그 어떤 수비 조직력 이런 부분들이 좀 살아난 부분 긍정적이긴 한데, 불펜은 여전히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불펜이 최고 장점인 팀인데. 자, 오늘은 야우레가 나옵니다. 이 선수는 이제 구위 자체는 좀 괜찮은데 구위 대비 삼진 능력이 조금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외국인 선수답게 볼질도 좀 꾸준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기대치는 한 3, 4 옵션 기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요소는 진구, 리그에서 진짜 최고 타자 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진구로 홈을 쓰는데, 홈에서 전체적인 ERA가 3.39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투수다 정도는 좀 말은 좀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 3경기 연속 퀄스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평균 볼질은 2개, 3개 깔아주고 있으니까 역시나 뭐 안정적인 피칭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볼질이 이 정도 평균 나오는 선수들은 안정적으로 던지기가 힘들어요. 예. 일단 히로시마 상대로 올 시즌 한 번도 좀 던진 적이 없고요. 예, 홈 원정을 딱히 가리는 투수는 아니다.
네, 저는 야우레하고 히로시마가 만나지를 않았잖아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이제 야우레가 아무래도 삼진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피안타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삼진 능력이 떨어지면 역시 피안타율이 좀 높은 편인데 소총부대라고 할 수 있는 히로시마 상대로는 저는 조금 좀 맞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예, 일단 뭐 히로시마가 원정에서 좀 빠따가 좀 아쉽기는 아쉽지만은 여기는 또 진구구장이기 때문에 조금 좀 예의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야구레는 역시 오늘도 저는 뭐 무실점 피칭은 조금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쿠리아렌 직전 경기 간만에 좀 잘 던졌어요. 주니치 상대로 6.2이닝 1실점 간만에 좀 잘 던지면서 그리고 기분 좋게 승수도 좀 가져가고 이랬는데 최근에 좀 폼이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휴식을 좀 부여받았습니다. 오늘이 이제 10일 정도 휴식 후 등판이기 때문에 좀 좋아질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최근에 어제 경기가 그런 이런 투수가 있었죠. 야마자키 사치야. 최근에 정말 극도로 좋지 않았는데 쉬고 오니까 좀 좋아졌잖아요. 그죠? 그것도 소뱅 상대로. 그래서 확실히 투수들이 이렇게 좀 구위가 떨어진 선수들이 쉬고 왔을 때는 좋아질 가능성을 우리가 항상 염두는 해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 시즌 야쿠 상대로 3경기 던졌는데 2경기는 상당히 잘 던졌고 한 경기는 5이닝 3실점 2피홈런으로 좀 부진했다. 올 시즌 쿠리아렌이 원정에서 정말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줘요. 원정에서 4점대가 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하는데 야쿠 상대로는 그런 부분이 뭐 크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어서 뭐 어느 정도 참고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 그런 기록이긴 합니다. 일단은 쿠리는 최근에 폼이 약간 좀 좋아진 경향이 있고 쉬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티어는 조금 좀 올려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올 시즌 기대치가 이렇게 높지 않은 쿠리아렌이기 때문에 홈으로 돌아온 야쿠 상대로 역시 어느 정도 저는 실점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예. 상대 전적은 5승 13패. 상대 전적은 제가 항상 홈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홈에서는 5승 4패. 원정에서는 야쿠가 히로시마 상대 정말 힘을 못 쓰거든요. 예, 근데 홈에서는 나름 5승 3패로 박빙의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는 거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이 경기도 좀 어려운 경기죠. 예, 양팀 다 좀 해볼 만한 요소도 상당 부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이 경기가 좀 많이 어렵긴 어려운데, 저는, 야오레가 피안타가 좀 많다는 점에서, 히로시마가 어쨌든 최근에 타격감이 조금 좀 올라올 타이밍은 됐잖아요. 그리고 조금 치고 있기도 하고, 코조노를 중심으로 그래도 안타들은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오레도 좀 맞을 가능성이 있고, 쿠리아렌이 좀 쉬고 오니까 티어는 좀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히로 역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높아 보이는 역배긴 한데, 히로 역풀 7.5는 언더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자, 다음은 주니치 한신 다카시로토 대 무라카미 쇼키죠. 일단 주니치는 요미 원정 가가지고 이 2경기를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에 전체적으로 팀 타율은 괜찮아요. 타격감들은 괜찮고 그렇기는 한데 확실히 이제 주니치 특유의 그 문제점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안타를 많이 치고 출루는 많이 하는데 득점력이 그에 비해서 좀 아쉽다라는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여기도 결국에는 뭔가 타점을 쓸어 담아줄 수 있는 선수들이 한계가 있죠. 그죠? 뭐 호소카와라든지 칼리스테 특정 선수들한테 많이 기대는 타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뭐 전체적인 타격감은 그래도 괜찮다. 자, 한시는 최근 10경기 8승 2패, 홈에서는 야쿠 상대로 2승을 챙겼고요. 타격감도 꾸준하고, 전체적으로 불펜 밸런스도 좋죠. 이시나 게라도 뭐 문제가 없고. 근데 저는 최근 이와자키가 좀 불안하다는 생각은 계속해요. 이와자키가 나와서 던질 때마다 좀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외야 쪽으로 공이 빵빵 나가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저는 이와자키를 그렇게 뭐 작년에 뭐 세이브 왕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저는 신뢰하는 마무리가 아니라 가지고, 요 리스크는 좀 올라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합니다. 다카하시 히로토 최근에 폼이 약간 좀 떨어진 건 확실해 보여요. 확실해 보이고 피안타율이라든지 실점 비율이 조금 올라간 거 확실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크게 털리는 경기가 없다는 점은 이제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요소고요. 최근 약간 좀 부진한 구간에도 홈에서의 세 경기를 보면은 승투고 7이닝, 7이닝, 8이닝 실점은 한 점씩만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최근에 부진한 구간에서도 홈에서는 확실히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 시즌 한신 상대 홈에서 2경기 7이닝 2실점, 8이닝 무실점. 최근에 원정에서 이제 한신 한번 만나가지고 7이닝 3실점, 8피안타로 패전이 된 경기가 좀 있죠. 근데 확실히 홈에서는 기대치가 있고 이 부분은 확실히 좀 가져갈 만한데 한신이 타격감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한 현실적인 기대치는 한 1에서 2실점 정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신이 타격감이 좋아가지고 한 3점까지 갈 수도 있긴 한데 높은 확률은 좀 아닐 것 같고 한 1, 2실점 정도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무라카미 쇼키. 이 선수가 작년에 뭐 신인왕도 했고 MVP도 했죠. 예, 근데 2년차 소포머 징크스를 겪고 있는 무라카미예요. 예, 홈에서 엄청나게 강점이 있는 선수인데 최근에 두 경기를 전부 홈에서 던졌거든요. 근데 주니치 상대로 5.2이닝 4실점. 1자책이긴 했지만 그리고 요코하마 상대로 7이닝 3실점. 좀 아쉽죠. 그리고 세 경기 연속 피홈런도 좀 허용을 하고 있고 마운드에서 보면 꿈뻑꿈뻑 이런 모습도 많이 나와. 주니치 상대 올 시즌 6경기 등판해서 3승 2패, ERA가 2.77로 주니치가 좀 빠따가 아쉽다는 걸 감안했을 때는 상대 전적이 좀 그렇죠. 솔직히 그죠. 예, 역대 주니치 상대로 이제 홈에서는 4경기 4승 1.00인데 주니치 원정 가가지고는 6경기 2승 3패 3.5. 이 상대 전적에서도 홈원정 차이가 굉장히 좀 드러나고 있고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라카미가 홈에서도 최근에 안 좋아. 홈에서도. 그러니까 이 매치업은 딱 이거죠. 무라카미도 안 좋아. 근데 주니치도 빠따가 좀 그래. 그래서 누가 더 좋지 않냐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래도 조금 좀 맞을 거라고 보는 쪽이긴 합니다. 상대 전적은 7승 3무 11패로 좀 주니치가 좀 밀리는데 이제 홈에서는 6승 2무 4패로 홈에서는 주니치가 그래도 강점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주니치가 불펜에서 조금 좀 불안감들이 나오고 있는 건 맞아요. 그건 확실해. 요미우리한테 계속 좀 털리는 모습들이 나오죠. 근데 어쨌든 다카시로토는 그래도 이닝이 팀 기대치들이 있기 때문에 뭐 7이닝 이렇게 먹으면은 말티 나오고 그리고 한 이닝만 먹으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워줄 가능성이 좀 크고 결국에는 무라카미 상대로 몇 점을 뽑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래도 최근에 무라카미는 저는 조금 맞을 거라고 좀 보는 쪽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니치 승마 4.5는 오버 정도 한번 볼게요. 오버 정도. 자, 다음 경기는 라쿠테 지바. 라쿠테는 어제 경기 승리로 최근 3연승이고 타격감이 좀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어제 끝내기 승리도 거뒀죠. 그리고 오늘 이기면은 지바 롯데랑 동률이 됩니다. 지바롯데 아유 님 새끼들 안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기면 동률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양 팀 다 지금 뭐 동기부여는 엄청난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일단은 지바롯데는 어제 이제 끝내기 패배를 당했고요. 어제 이제 4득점 중에 3득점은 소토하고 폴란코의 이제 홈런이에요. 제가 어제 경기 분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자가 결국에는 이 한번 홈런 맞고 이러면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랬는데 연타로 이렇게 탁탁 맞더라고. 근데 어쨌든 최근에 지바로 때는 소토 폴란코 그리고 저기 오카이로미가 뭔가 다 해줘야 돼요. 근데 어제 오카이로미가 말루 찬스를 한번 놓쳤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경기를 패배한 이런 경기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타격 기대치가 높지는 않다 확실히. 그거는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후지 마사루 최근에 이제 좀 위태위태해요. 후지 마사루가 최근 3경기 퀄스 2경기에 퀄스 풀 1경기를 찍었는데 최근 경기들의 피안타가 7개, 8개, 10개 이렇게 나왔어요. 정말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여줬고 직전 경기는 득지도 굉장히 많이 받은 경기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무난하게 잘 지켜주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가 될 것 같고요. 역대 이제 지바롯데 상대로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이고 올 시즌 2번 만나가지고 4이닝 6실점 패배, 6이닝 3실점 패배. 일단 지바롯데 방망이도 좀 좋지 않은 시점이긴 한데 역시 최근에 후지 마사루는 좀 리스크가 좀 올라가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여기도 앞에 매치하고 비슷해. 후지 마사루도 정말 위태위태하다. 그리고 지바로 때도 지금 방망이가 핵심들이 못 치면 진짜 더럽게 답답한 그런 방망이죠. 누가 더 좋지 않냐의 싸움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후지 마사루는 좀 위험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카이클 리그에 적응을 뭐 나름대로 잘하면서 1인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 선수 등판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전체적으로 커맨드 안정감이라든지 리그 적응도 빠르게 하고 있고 체인지업도 상당히 잘 떨어지고 있어서 뭐 고인구 적응도 좀 잘 되는 것 같고 근데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 그거는 피홈런이거든요. 피홈런. 피홈런. 전체적으로 구위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규철이기 때문에 피홈런에 대한 문제를 제가 꾸준히 언급을 드렸는데 직전 경기에서 피홈런 2방을 맞았어요. 그죠? 오리스 상대로 6이닝 3실점 승투는 됐는데 피홈런 2방을 맞았다는 부분에서 요거는 좀 오늘 리스크가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일단 라쿠텐이야 힘 있는 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홈런 기대치가 조금 있는 팀이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홈구장이 홈런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구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양립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볼질이 꾸준한 편인데 이게 제구가 안 좋아서 볼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본인이 구위가 약하니까 조금 좀 도망다니는 피칭을 좀 많이 해요. 예, 기본적으로 이 선수는 직구 던져놓고 거기서 떨어지는 체인지업 이런 패턴을 좀 많이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볼질이 좀 나오는데 뭐 전체적으로 제구가 많이 흔들리는 그런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 예. 일단 오늘 첫 원정이라는 점 그런 부분도 리스크가 되겠죠. 라쿠텐 상대로 5이닝 1점 승투가 된 적이 한 번 있다. 일단 양 팀 다 오늘 다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예요. 그죠? 일단 양 팀 다 불펜도 상당히 좀 불안한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경기 후반에 경기가 많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예, 어쨌든 라쿠텐도 전 지바로 때도 거의 불펜은 비슷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도 양 팀 다 이제 불펜에서 좀 갈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지고 저는 선발에서의 기대치는 그래도 카이클이 조금 낮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라쿠텐의 박마이가 지바로 때보다는 기대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상쇄되는 경향은 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죠? 그래도 저는 최근에 후지 마사루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바로 때가 오늘은 좀 박마이를 좀 쳐볼 만한 날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타이밍이고 날인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지바로 때 역사의 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기가 조금 좀 치고받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불펜들도 불안하기 때문에 불펜에서 끝까지 양팀 다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지바로 때 역풀 7.5는 언더 한번 보겠습니다. 언더. 자, 다음은 세이브 대 오릭스. 세이브는 최근 2연승이고 이제 홈에서 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최근에 홈에서 3승 2패 나쁘지 않은 타격감이고 이제 불펜 기대치도 좀 꽤나 있는 편.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팀들은 내일 경기가 없어요. 예, 이런 팀들은 이제 불펜들 다 뗄박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릭스 같은 경우에는 타격감이 진짜 처참하죠. 예, 진짜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방망이를 못 치고 방망이 거의 안 치는 수준인데 언제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최근 6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에 6연패 기간에 지바롯데를 만났어요. 근데 지바롯데도 지금 경기력이 바닥이거든요. 예, 근데 지바롯데 상대도 한 경기도 가져오지 못했다는 부분도 좀 리스크가 될 것 같고 최근에 오릭스가 불펜에 좀 삐걱거리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우다가와 유키가 복귀해가지고 최근에 또 어디가 안 좋은지 마운드에서 내려간 모습이 있었고 마무리 마차도도 연신 나올 때마다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불펜의 불안감들이 좀 커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선발들은 둘 다 최근에 좀 폼이 안 좋아요. 예, 둘 다 좀 폼이 안 좋다. 근데 둘 다 빠따가 안 좋죠. 어지러지하다. 일단 스미다치로 최근에 약간 좀 아쉬운데 경기들을 보면 7이닝 2실점, 5이닝 4실점, 9이닝 2실점 뭐 전체적으로 결과들은 나쁘지 않는데 던지는 걸 보면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미다도. 전체적으로 구위가 좀 떨어져 있고요. 예, 그래도 이제 변화구가 좋은 선수고 체인지업이 좋고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꾸역꾸역 경기를 좀 끌어가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위태위태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예. 그리고 일단 직전 경기 니오넴 상대로 9이닝 2실점, 삼진도 10개 뽑으면서 잘 던졌죠. 예, 니오넴 상대로 이렇게 던지기 힘든데 잘 던졌는데 어쨌든 완봉 다음 경기라는 부분도 리스크를 좀 올려볼 만한 대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좋게보다는 나쁘게 받아들이는 게 좀 맞겠죠. 오릭스 상대 올 시즌 4경기 등판에서 3경기는 상당히 잘 던졌고 이제 한 경기는 5이닝 4실점 11피안타로 최근 이 경기가 이제 최근 경기였거든요. 예, 최근 경기였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좋지 않았던 경기 중에 하나였다. 스미다치로 최근에 폼 아쉽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스피노자 개인적으로 저는 이놈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전 이놈이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 양팀 다 빠따 기대치가 좀 낮잖아요. 물론 최근 기준으로 세이브가 좀 나은 감이 있어. 그리고 홈에서는 세이브가 조금 기대치가 있는 모습도 있고. 근데 이 친구는 빠따감이 안 좋은 팀한테 최악이야. 왜? 볼넷을 너무 많이 준단 말이야. 경기당 평균 볼넷을 3개를 줘요. 안타를 3개 맞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크게 리스크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에스피노자가 지금 계속 부진하고 있는데 이 부진을 도저히 뭐 벗어나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안 보입니다. 전혀. 어떤 뭐 구위가 좋아지거나 뭐 제구가 조금 잡힌다거나 이런 모습이 아직까지는 안 보여가지고 역시나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이브 상대로는 상당히 좀 잘 던졌는데 최근에 부진한 구간에 만나서 5이닝 2실점 1자책 나름 선방을 했죠. 근데 이거는 사실 에스피노자가 잘 던져서라기보다는 세이브가 못 쳐서의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결국에 세이브든 오릭스든 어떤 투수든 에이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바다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세이브가 요즘 그래도 오릭스보다는 좀 낫다고는 하더라도 갑자기 푹 꺼지고 뭐 1득점 해도 이상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일단 상대 전적이 이게 압도적일 거 내가 진짜 지금 두 눈을 의심하고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사실 뭐 똥대똥 대결에 가깝죠. 예, 똥대똥 대결에 가깝고 상대 전적이 11승 12패예요. 그러니까 올 시즌 기준으로 오릭스가 조금 나은 똥이다. 실제로 순위도 오릭스가 5위죠. 예, 세이브가 6위고. 나은 통이다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홈에서는 9승 3패로 세이브가 이제 홈에서는 굉장히 좀 우위를 좀 가져간다. 제가 세이브가 그래도 홈에서는 좀 강점이 있는 팀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죠. 예, 그 이유가 있죠. 베로나돔이 여름에 굉장히 더운 구장이야. 그래서 아무래도 원정에 오는 팀들은 분명히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고요. 예, 여기가 돔인데 돔이 아닌 그런 구장이라 가지고 원정 팀들은 좀 힘들어하는 팀들은 또 힘들어 하거든요. 예, 그리고 에스피노자는 어떻습니까? 머리에 또 골무를 쓰고 나오잖아. 로하스 맨키로다가 무슨 머리도 이마이 해가지고 골무를 쓰고 나오니까 좀 더운 이런 구장에서는 좀 안 좋을 수 있다. 어쨌든 양 팀 다 사실 손이 좀 잘 안 나가는 그런 팀들이죠. 예, 그런 팀들인데 저는 그래도 최근에 경기력이 세이브가 좀 낫다는 생각이 들고 상대 전적에서의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불펜의 기대치가 세이브가 높아요. 네, 일단 내일 경기가 없잖아. 그래서 오늘 불펜들 다 뗄박할 텐데 필승조 라인에서의 기대치가 세이브가 높기 때문에 선발 쪽에서 이제 쓰미다가 꽝 터지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불펜 싸움에서는 저는 세이브가 홈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양팀 선발 다 폼이 안 좋기 때문에 확 터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양팀 빠따 감안하면은 그런 시나리오가 잘 그려지지는 않죠,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세이브 역 사이드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역배 얘기를 참 많이 하네요. 예, 벌써 3경기째인데 세이브 역풀 5.5는 오버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언더 오버 둘 다 손 안 나가죠. 그죠? 예, 일단은 양팀 빠따 보고 보면은 언더를 찍고 싶은데 근데 또 양팀 투수들 최근 폼을 보면 또 위태위태하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오릭스 불펜도 좀 불안하고 좀 약간 언어버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죠? 언어버가 방향성이 하나로 나와야 우리가 가져가는데 방향성이 이거는 빠따도 좀 그렇고 투수들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일단 저는 오바를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소뱅 대 니오넴의 경기죠. 일단 어제 경기는 한 점차 승부 끝에 니오넴이 승리를 거뒀고 일단 파란타 이볼렛 소뱅은 확실히 나간 거에 비해서 좀 득점력이 아쉬웠고 어제 소뱅이 이제 찬스들을 많이 놓치는 모습이 나왔고 이제 홈런도 좀 아쉬웠어요. 그죠? 펜스 요만큼 벗어나는 거 그것만 넘어갔으면 소뱅이 이겼을 텐데 약간 좀 운도 안 따라줬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일단은 니오넴은 이제 프라밀 레이에스가 귀중한 타점을 올리면서 경기를 승리로 가져왔고요. 근데 일단 어제 경기를 보시면은 일단 니오넴은 최근에 불펜에 불안감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였고 소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불펜을 못 믿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소뱅이 최근에 불펜에서 실점들이 안 나왔지만 그거 오릭스를 상대했던 거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불펜 불안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였죠. 역시나. 그래서 불펜 티어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오스나가 복귀한 뒷문은 소뱅 쪽이 약간 낫다. 요 정도. 근데 오스나도 복귀하고 지금 한 경기인가밖에 안 던진 거라 가지고 그걸 좀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양 팀 다 불펜이 엄청 불안하다. 뭐 이거는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어제 경기는 콘도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죠? 콘도. 예, 콘도가 있었으면 소뱅이 이겼을 것 같아. 아무래도 핵심 오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콘도가 빠지니까 확실히 득점력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불펜 공략 이런 거는 잘했는데 결정타 부족으로 어제 좀 패배했던 자 오늘 오제키입니다. 8월 9월 2점대 중후반 찍고 있으면서 뭐 꾸준히 좋은 폼을 좀 보여주고 있는 오제키예요. 예, 홈에서는 조금 피홈런 리스크가 올라가는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이제 구위가 약한 선수이기 때문에 페이페이 돔에서는 피홈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오늘 니오넴이니까 역시나 이제 빠따 쪽에 좀 강점 있는 팀이라 가지고 이 피홈런 문제는 좀 피해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일단 올 시즌은 니오넴 4번 만나가지고 피홈런을 한 경기도 빼놓지 않고 다 맞았어요. 예, 그리고 한 경기는 2방을 맞아가지고 총 4경기에서 5방을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점들은 그래도 피홈런 맞은 것 치고는 크게 안 주긴 했어.
2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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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실점. 생각보다는 크게 던지는 경기 없이 그래도 피홈런은 꾸준하지만 최소 실점으로 좀 막아줬다는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대목이긴 한 것 같고요. 이토 히로미 최근 3연승이고요. 일단 3실점 3실점 했지만 승투를 좀 먹었고 일단 직전 세이브전에는 완봉승을 좀 거뒀습니다. 그리고 완봉승 다음 경기니까 리스크는 조금 좀 올려봐도 되겠죠. 이토 히로미가 올 시즌 완투 완봉을 한 다음 경기들 성적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 올 시즌 소백은 5번이나 만나가지고 3승 1패 ERA는 3.38로 ERA는 좀 좋지가 않죠, 그죠? 이토 히로미가 원래 좀 이렇긴 해요, 그죠? 이 선수가 기복이 좀 심한 편의 선수기 때문에 좋을 때 안 좋을 때 차이가 또 많이 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소뱅 상대 전적도 그런 부분이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가 좀 어렵죠, 그죠? 역시나 좀 어려운데 선발들의 기대치는 좀 비슷비슷한데 이토 히로미가 그 기복이 좀 심한 선수고 들쭉날쭉이 좀 심한 선수라고 좀 계산이 좀 어려운 선수긴 합니다. 오제키야 항상 그 정도 기대치를 좀 보여주는 선수고 일단 오늘 경기도 양 팀 다 동기부여가 좀 많이 될 만한 경기입니다. 상대 전적도 좀 박빙이고 그리고 클라이막스 시리즈에서 만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두 팀이기 때문에 소뱅도 오늘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할 거예요. 근데 확실히 콘도가 없다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좀 느껴지는 대목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경기긴 어려운 경기인데 일단 저는 6.5는 오바 정도 일단 한번 보고요. 오바 정도 한번 보고 양 팀 다 불펜 불안감도 상당히 큰 시점이고 타격감들도 뭐 꾸준히 괜찮은 편이라 가지고 일단 6.5 오바 정도는 한번 보고 저는 그냥 뭐 느낌 도르인데요. 오늘은 저는 소백이 한번 이기지 않을까 느낌 도르. 근데 사실 콘도가 빠진 소뱅을 들고 가기 약간 좀 부담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경기가 요미하고 소뱅이 동배받은 경기거든요. 저 동배 경기 신경 많이 안 쓰는데 최근에 동배 경기들이 한 경기 터지고 한 경기 들어오는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아가지고 참고하실 분들은 좀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MPB 6경기 전부 알아봤고요. 오늘 멘트는 여기까지.